최종 면접에서 네 번째 떨어졌을 때 저는 제 스펙이 부족하거나 면접장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취준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합격을 한 뒤에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본 시즌 시작 전에 미리 해둬야 할 필수 준비를 끝내뒀느냐 였습니다. 자소서, 인적성, 면접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시즌 전에 미리 설계해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합격률은 채용 후반부로 갈수록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엔 제 후배들과 의뢰인분들께는 꼭 시즌 전에 이 네 가지를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 시즌에 채탈을 했던 친구들도 이 방식을 적용하니까 합격률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대기업에 수정 합격할 수 있게 해준 시즌 전 준비 전략 4가지를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 자체를 잘 안 할 텐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한 템포 빠른 인적성 대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적성은 서류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인적성, AI 역량검사, 자소서 마감, 다른 회사 1차 면접 이렇게 일정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인적성 하나에만 진득하게 할애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준비 상태로 인적성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결국 떨어지고 나서야 이번에는 컷이 높았나 보다 하면서 좌절하고 후회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시즌 전에 미리 인적성을 절반 정도 끝내놓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해커스 파랑이 교재로 전체 유형을 익혔고 하양이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을 재면서 감을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즌 전에 미리를 해두고 난 뒤에 실제 서류 합격이 되고 나서 그 뒤에는 봉투 모의고사나 아니면 SKCT 교재 등으로 시간 단축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니까 훨씬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기업 합격을 하려면 인적성 검사를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인적성은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단기간의 반복 훈련만으로도 실력이 바로 올라가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면 이건 전형 하나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후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벌어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적성 컷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단순 사고력 수준을 넘어선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용했던 교재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둘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자소서 역설계입니다. 제가 첫 시즌 때 가장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 작성을 너무 늦게 시작했던 점입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마감 날짜 직전에 허겁지겁 작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 자체에 의의를 두는 수준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문항의 진짜 의도에 응답한다기보다는 표면적인 글을 작성할 확률이 높고 그것이 이후 면접 합격률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라고 하면 그냥 회사의 최근 성공 사례, 기술과 성과에 대한 칭찬을 중심으로만 쓰고 협업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친구들과 동아리에서 있었던 갈등 정도로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면접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자소서 합격률뿐만 아니라 이후 면접의 합격률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자소서의 역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를 역으로 설계하면서 자소서를 쓰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면접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합격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방법을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한 역량과 세부 업무를 깊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나의 경험을 뽑아서 그 직무 역량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 중요한 직무라면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분석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부터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자소서 문항이 묻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직무 역량과 하나씩 대응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 면접관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답변을 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되 일부러 특정 정보는 살짝만 비워두는 식으로 저는 작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이것이 곧 질문으로 면접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로 이후 면접에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저는 역설계 자소서라고 부르는데 면접관이 묻고 싶은 방향을 제가 먼저 미끼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역설계 자소서를 잘 작성하려면 직무와 회사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 채용 공고나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 혹은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현직자분들에게 최대한 컨택을 해서 면접관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마스터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순위 기업의 지난 시즌 자소서를 파악하거나 혹은 SK그룹 자소서 문항을 활용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마스터 자소서를 써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소서를 미리 써두면 본 시즌 때는 여러 기업에 맞춰서 이 마스터 자소서를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도 바로 시작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 합격률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꼭 바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펙 다듬기예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드라마틱한 스펙 변화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스펙을 지금 만들 수는 없어도 정리하고 보여주는 방식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노션이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제 경험과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나 논문, 발표 자료들을 분류해서 링크로 정리해두고 자소서나 면접 때 이런 부분까지도 나는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뒀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뒀어요.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실제 면접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지원자가 준비된 지원자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요. 하루 30분 체력 관리입니다. 이건 직접 채용 전형을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취업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정신력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날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로 면접만 3일 연속으로 보러 간 적도 있었고 서울에서 지방 갔다가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하면서 하루는 새벽에 출발하고 다음날은 밤늦게 돌아오고 이런 일정이 반복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 신체적인 체력이 약하면 멘탈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고 인적성을 통과를 했어도 막상 면접 당일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온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 시작 전에 루틴을 좀 바꿨어요. 주 2, 3회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는 가벼운 웨이트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도 실험을 해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건강해지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온 것을 면접날 100% 보여주기 위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자라는 접근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컨디션이 좋으면 무슨 일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취준의 합격은 늘 종이 한 장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힘은 바로 이 체력과 멘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채용 후반부로 갈수록 분명 절실하게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도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스펙도 부족하고 앞으로 티오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라도 개선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볼 수 있는 것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더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시즌 전에 꼭 준비해둬야 할 4가지 전략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템포 빠른 인적성 대비. 두 번째, 역설계 자소서. 세 번째, 스펙 보완 및 정리. 네 번째, 체력과 멘탈 관리입니다. 자, 이 4가지를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반기 결과를 조금씩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댓글에 인적성 교재랑 또 다른 자료들도 준비를 해둘 테니까 오늘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씩 실천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이 채용 전형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나 지난 시즌에서 안타깝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는 조언들이 엄청난 경력에서 기반한 그런 조언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적 최근 여러분들과 비슷한 채용 환경에서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본 사람으로서 실제로 합격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채널이 아직은 작아서 구독을 미리 해두지 않으시면은 오늘처럼 중요한 영상들을 놓치고 지나치기 쉬우실 거예요. 이제 곧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시작되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 제가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